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1조 원 논란, 허경영과 고소인 진실은, 이 허경영을 준강제 추행으로 고소한, 여성 선생님이 있죠. 오원복 선생님. 이분하고 이 허경영, 이 허경영이 지금 1조 원 논란으로 소송에 빠져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한 언론사가 취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실이 드러나겠죠. 이 사건은 이제 허경영이 공론화를 시켰습니다. 이 허경영이 가로세로 연구소,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대표와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김세희 대표가 직접 하늘궁까지 와가지고, 뭐 누가 뭐 권총을 들고, 그리고 와가지고 뭐 3천억을 요구했네, 뭐 이런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허경영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실명을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론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가스총이다, 가스총. 이게 권총이 아니다. 가스총이다.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허경영이 본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뭐 논산에 뭐 어떤 여성이 있는데 그 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게 뭐 S가의 무슨 뭐 일존의 뭐네 뭐 이런 얘기들을 허경영이 발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원복 선생님이 이제 저하고 인터뷰를 했죠. 그 지금 허경영이 가로세로 연구소와 그리고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뭐 1조 뭐 땅이다 뭐 해가지고 언급을 하는데 이게 이제 도대체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 일이냐 이걸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허경영이 이걸 가지고 또 명예훼손이다. 그러면서 또 공갈미수다. 한 열 몇 명이 짜고 공갈미수를 했다. 이 돈을 요구했다. 이렇게 이제 고소장을 접수를 했는데 이 사건이 지금 공갈미수는 이거는 결국에는 허위다. 이렇게 이제 드러난 부분이 있어요. 이 오원복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혐의가 떨어진 거죠.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일정이나 뭐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 기가 막혔던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명예훼손 이거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다. 이런 정황입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손해배상이 전개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경영이 또 12번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허경영 TV라는 채널에 올리게 되는 거죠. 거기 보게 되면은 A씨가 이 오원복 선생님하고 짜고 3천억을 강압적으로 허경영에게 요구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3천억을 권총 조폭을 동원해서 이 오원복 선생님이 A씨하고 짜고 그리고 3천억 그 A씨는 조폭과 권총을 동원해가지고 3천억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제 오원복 선생님 입장에서는 나는 전혀 여기에 연관이 없다. 연관이 없고 권총 조폭하고도 모르겠고 그리고 1조에 대한 그 허경영이 논란을 일으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스토리가 있었다 하면서 이제 허경영 전 비서실장 김기봉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공명 이 사람들의 그 녹취록들을 대거 터트려 버린 거죠. 그렇게 돼서 이런 것들이 아주 공론화가 많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법적인 부분으로 이제 붙어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취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다양한 지금 논란들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허경영 측에서는 성추행 고소인 중 한 명으로부터 허경영에게 땅값 1조 원을 받아달라고 요청받은 인물이 현재 하늘궁 관련자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추행 고소인 중에 한 명으로부터 허경영에게 땅값 1조 원을 받아달라고
요청받은 인물, 네, 1조 원을 받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여성분이 이제 오원복 선생님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1조 원을 받아달라고 요청받은 인물. 그러니까 1조 원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이제 그 사람이 움직일 텐데요. 그런데 1조 원을 받아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1조 원을 받아달라? 1조 원을 받아달라?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1조 원을 받아달라고 그 요청한 적은 없다. 네. 다만, 그 당시에 이 허경영 전 비서실장, 김기봉 비서실장과 그리고 정공명, 그리고 이제 이분의 주장은 허경영과의 어떤 스토리가 있었다. 그 스토리를 법원에 다 제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이걸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현재 하늘궁 관련자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네, 재판을 받고 있다. 네, 그래서 이 특수협박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범행이 혐의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네, 그리고 이 성추행 고소인이 땅값 1조 원을 요구하는, 땅값 1조 원을 요구하는 객관적인 증거, 녹취록 등이 이미 수집되어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녹취록을 공개하면 되겠네요. 이 객관적 증거 녹취록이 뭔가, 그리고 이게 이제 1조 원을 요구하는, 1조 원을 요구하는 건가, 아니면은 그때의 정황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네, 그때의 정황. 그러니까 허경영 전 비서실장, 김기봉 비서실장과의 대화 내용을 언급한 것인가. 이걸 명백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아주 교묘하게 섞으면 안 될 부분이다. 그리고 이 참고로 성추행 고소인 중 1인과 그로부터 땅값 1조 원을 그러니까 성추행 고소인 중 1인과 그로부터 땅값 1조 원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받은 인물에 대해서는 네, 이 허경영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고 현재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소 의견으로 네, 송치가 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검찰에서도 이제 판단을 내리겠죠. 이제 검찰에도 탄원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그러한 판단을 내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정황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정땡땡이 허경영에 대한 고소고발을 주도한 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초 이러한 고소고발은 이 오원복 선생님의 이 허경영이 이제 오원복의 땅 1조 원어치를 S가에 몰래 팔았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1조 원 이상의 땅값을 S기업에서 받았는데 이를 오원복에게 주지 않고 있다. 네, 이 돈은 모두 하늘궁의 금계 등으로 숨겨져 있다. 네, 황당한 음모론에 기반하여 이 허경영이 가로챘다고 주장하는 위 1조 원의 금액을 재원으로 한 거액의 합의금. 네, 그러니까 1조 원의 금액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거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소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지만 이들은 사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 이제 허경영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론화시킨 부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허경영이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하고 인터뷰하면서 공론화시킨 이러한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원복 선생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저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허경영 측에서도 반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박을 충분히 해라. 연락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방송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법적인 소송으로 전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진실이 이제 객관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 오원복 선생님은 민사소송 재판부 그리고 검찰에도 대질신문을 시켜달라. 네, 허경영 그리고 김기봉 전 비서실장 그리고 정공명 그리고 정땡땡 거기에다가 여기에 보면은 뭐 특수협박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 이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버 꼬피언, 이런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이 철저한 대질 신문을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공소 사실을 얘기를 하는데 이 공소 사실을 보게 되면은 피고인인 피해자인 이제 허경영 그 관계자, 이 허경영 관계자,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인데, 이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 이 허경영 하늘궁, 만나기 위해 방문하였고, 그리고 이 지금 피해자는 이제 하늘궁의 경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23년 10월 19일 14시 16시 30분경에 하늘궁 안내 접수처 앞 도로에서 이 허경영과 금원 문제로 다투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신인님께 그러지 말라는 취지로 제지를 받았다라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고인의 코트 주머니에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호신용으로 허가받은 위험한 물건인 분사기를 피해자의 머리에 겨누며 너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이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허가받은 용도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이게 이제 공소사실이다. 공소사실. 이 공소사실은 전에 이자가 이제 저한테도 보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게 이제 어떤 일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복잡한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 이 재판은 뭐 계속 지금 자행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아주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상 이제는 진실규명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억울하게 되면 안 되고 이 재판을 통해서 명백하게 진실이 규명돼야 할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뜨거운 그러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이 오원복 선생님이 정땡땡 위와 같은 일탈행위를 일삼았음에도 그러면서도 허경영이 이 사건 공갈문서에 따른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주지 않자 급기야는 조직폭력배들과 잘 아는 신청외 김땡땡을 교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사.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교사하여 위험한 물건 공기총으로 이 허경영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사. 그러면은 이제 요 김땡땡을 교사한 사람이 바로 이 오원복 선생님하고 정땡땡이다. 이렇게 이제 기술하고 있는 거죠. 참 요건 이제 아주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오원복 선생님은 절대로 이제 그런 일이 없다. 내가 교사해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없다. 나는 이걸 모르는 사실이다. 이게 되게 억울하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대질신문을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허경영이 2023년 10월 19일경에 본인의 거주에 찾아온
찾아온 김땡땡을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김땡땡은 오원복 선생님하고 정땡땡의 사주를 받고 찾아왔다. 이 사주를 받고 찾아왔다. 정땡땡. 그 정땡땡의 사주를 받았는지, 그리고 또는 김땡땡, 김땡땡이 오원복 선생님의 사주를 받았는지. 근데 이 오원복 선생님은 정땡땡하고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반드시 이걸 규명해야 돼요. 이걸 규명하지 않고 그냥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주머니에 권총 형태의 위험한 물건, 분사기를 소지한 채 이 허경영을 위협하였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이제 구약식을 했는데 재판부가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시어 정식 재판으로 직권 회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시어 정식 재판으로 직권 회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기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협박과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게 지금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 재판에 저도 계속 이 재판을 참석을 해서 이 재판의 상황을 감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에 제가 그러니까 2번 나갔는데, 근데 보니까 허경영 측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게 너무 이상합니다. 변호사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이 고땡땡도 안 나왔고. 그래서 뭐 첫 달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그 2달째 아무도 안 나올까? 그건 아주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마 이번 주 내에 이 언론에 이것이 이제 보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이 논란이 더 커질 듯 합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은 민사 판결에 대해서 최대한 이것에 대한 규명, 아주 교묘함에 극치를 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명 이후에 전개를 해야 한다. 또는 대질신문 요청서를 보냈으니까 이 대질신문을 통해서 전개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서도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회.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국회로 직접 이 피해자가 국회로 가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아마 이번에 이제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뭐 이번 주면은 뭐 내일이 벌써 금요일인데, 뭐 내일이나 뭐 모레쯤, 토요일이나 뭐 이때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 굉장히 큰 뜨거운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허경영이 가로세로 연구소, 그리고 본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론화시켰고, 오원복 선생님이 이제 정인태 신지식인 TV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바 있는 거죠. 인터뷰를 한 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명백하게 이제 진실 상황으로 드러나게 되지 않겠느냐. 새해 첫날부터 1조 원 논란이 아주 터져가지고 저도 이 오전 내내 아주 머리가 아팠는데요. 이거 진실 규명이 빠르게 전개되어야 되고,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검찰에서도 마찬가지고 재판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민사재판부,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대질신문이다. 대질신문을 반드시 증인으로 세워서 전개해야 한다. 이거 전 국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